4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욕먹을만 하니까 욕을 먹는 거라는 반응이 많은데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종범 씨에게 피소당한 네티즌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피소를 당한 네티즌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는 최종범 씨가 민형사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민적인 분노를 또다시 유발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욕먹을 짓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욕을 한 건데 그 욕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문제를 일단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종범 씨가 자신에 대한 악플을 단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범에게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최종범 씨가 소송을 낸 6명 가운데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한 표현을 사용한 B 씨에 대해 최종범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표현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종범이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종범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언론에선 해당 판결에 대해 관행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최종범 패소라고 쓰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박지영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구하라 씨 죽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외모를 비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해당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범 씨는 사실상 패소를 했다. 사실 박지영 변호사는 최종범 씨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 처음부터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아예 지난 6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작심을 하고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땐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한 정말 20-30건 넘게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받은 건도 피고만 한 9명, 10명 돼요. 네, 그렇게 피소를 당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 구하라 씨가 당한 피해와 최종범 씨에 분노하고 있는 구 씨와 비슷한 20, 30대 또래 여성이라는 것이 박지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고소를 당했느냐 보면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20대 여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전과가 없었고 한 줄 댓글을 단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댓글들은 파렴치범이다, 쓰레기 같은 놈이다, 양아치 같다 등등. 최종범 씨가 한 행위를 감안하면 표현이 거칠긴 해도 이 정도 댓글도 달지 못하냐고, 이에 대해 꼭 민형사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박지영 변호사는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종범 씨가 한 악행 있잖아요. 지금 현재 1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데이트 폭력, 협박, 그 다음에 성관계 동영상 다소 거친 표현이 이 사람에게 어울린다면 이런 것들이 용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결국 비난받을 행동을 했지만 자신에 대한 거친 비난은 참지 않겠다는 건데 이런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도 없이 결국 듣기 싫은 말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박지영 변호사는 성토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단 성 분야뿐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배국의 쌍둥이 자매도 죄송하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첫 번째 행보가 악플러들 고소하는 거였고 함소은 씨 역시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지영 변호사는 최종범이라는 자연인이 아닌 최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과 성토라면
설령 표현 수위가 다소 거칠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댓글에 살인마다 혹은 구하라 씨의 죽음과 연결시킨 이제 모욕적인 언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두 기각 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때에는 기각이 는 그러니 모욕죄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지레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일종의 공익소송처럼 집단 대응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뭘 모르다 보니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는 거고 답변서도 이렇게 조금만 준비해서 내면 되는데 이렇게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욕을 했을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비슷한 일로 소송을 거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번 사건 관련 최종범 씨 측은 법률방송 취재팀의 연락에 특별한 입장을 밝혀오진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공연 음란죄에서 음란의 의미와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53살 김모 씨는 네. 지난 2019년 8월 16일 네. 오후 4시쯤 네. 광주광역시 한 노상에서 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네.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에 성기를 네. 만져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김 씨는 사흘 뒤인 네. 2019년 8월 19일 또 네. 오전 10시 30분쯤에도 네. 공원에서 여성 2명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네. 옷을 모두 벗어서 나체 상태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자유행위와 같은 네. 성행위와 관련된 행동은 하지 않았고요. 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했는데 네. 검찰은 네. 김 씨를 공연 음란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네. 성기를 노출했으니까 이른바 공연성은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네. 쟁점은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네. 이제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네. 이 경범죄 처벌법에는 해당이 되지만 네. 이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로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네.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려면 네. 일반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행위여야 이제 공연 음란죄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또는 아유 더럽다 정도 하고 지나쳤다면은 공연 음란죄로까지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네. 여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네. 성기를 노출해 만지거나 이제 네. 성기 주변을 긁는 등 말씀하신 네. 대로 더럽고 불쾌하게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네. 이 1심 재판부는 공연 음란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어떤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은 점, 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해서 이제 네.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 씨의 행위가 불쾌감을 줬을 수는 있지만 네. 또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어서 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음란 개념은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누구는 단순히 불쾌감 정도만 느끼겠지만 누구는 자기 몸은 아니지만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공연 음란죄의 음란의 정의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결국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네. 이제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네. 1심 판결을 깨고 네. 이제 공연 음란죄를 인정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네. 성기를 공공연하게 노출한 행위 등은 일반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네.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네. 재판부는 여기에 네. 이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도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에도 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네. 자위 행위를 해서 네. 공연 음란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위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1차 노출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3일 뒤에 네. 또 비슷한 행위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김 씨는 지난 2000년 무렵부터 조현병과 정신분열증과 같은 병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폭행과 같은 이런저런 전과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경찰에 체포되면서 네. 제가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네. 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치료 감호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네.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네. 김 씨는 직업은 물론 일정한 주거도 없고요. 또 돌봐줄 수 있는 가족도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딱한 사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뭐 잘 제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치료 감호 시설에서 상태가 좀 호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은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부성 우선주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부성 우선주의가 뭔가요? 네, 일단 부성 우선주의를 설명하기에 네. 앞서 부성주의에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성주의의 부성은 네. 부의 성, 아버지의 성, 네, 즉 아버지의 성이라는 뜻으로 네. 쉽게 말해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부성주의란 네, 원칙적으로 자식은 네, 부의 성과 본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과거 민법 제781조에서는 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네,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네,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네, 라고 규정하여 네, 사실 아버지가 외국인이 아닌 한에는 네,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법상 부성주의가 네. 양성평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요. 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2003 허가 5에서 네,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자체는 위헌은 아니지만 네, 부성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 3월 31일에 네, 국회에서 민법 제781조가 개정이 되어서요. 네, 현재와 같이 자는 부의 네. 성과 본을 따르되 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네,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우선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네. 하고 네, 혼인 신고를 할 때 네.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네. 모성을 따를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부성 우선주의입니다. 근데 여가부가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부성 우선주의에서 모성 우선주의로 가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부성이든 모선이든 네. 우선주의의 우선을 빼고 네. 실질적인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취지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현행 민법에 의하더라도 네. 혼인 신고를 할 때 네,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네.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를 했다면 네, 어머니 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네. 혼인 신고를 할 때 네.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네. 어쩔 수 없이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즉 혼인 신고를 하면서 네, 나중에 아이 낳으면 당신 성 안 따르고 내 성 따를 거야 뭐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네. 이런 경우를 상정하기가 힘든데요. 네, 이 때문에 네. 여성가족부는 혼인 신고 때가 아니라 네. 출생 신고를 할 때 네. 자유로이 협의하여 아버지의 성 또는 어머니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부모 가운데 네. 누구 성을 따르도록 네. 어떻게 할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게 여가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뭐 이걸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계획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좀 더 진정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네. 건강한 가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네. 정책이 수립된 만큼 여론이 호응을 해준다면 네. 이 같은 취지로 국회에서 다시 민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이를 낳고 아빠 성을 쓸지 엄마 성을 쓸지 결정한다면 뭐 가령 서로 자기 성을 쓰겠다고 싸운다든지 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반발 같은 거는 혹시 없을까요? 네,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아마도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네. 현행 민법 제781조가 규정되어 있는 네. 초반부죠. 자는 부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그대로 두고 네.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혼인신고시의 협의 규정을 네. 출생신고시로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누구의 성을 쓸지 네. 출생신고시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라면 네.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원칙대로 부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포함해서 이번 여성가족부 발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번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네. 지금까지 논의만 되어 오고 네. 도마 위에 올라오지 않았던 네. 부성 우선주의, 실질적 가족의 개념, 혼외자 차별적 표현, 네. 비혼 출산과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의 편협된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정부가 네.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네.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가 궁금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시대적 흐름과 방향이 맞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해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상 양주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5살 연하 남자친구와 사귀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고 창밖으로 아이를 던져 아이를 숨지게 한 29살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